안녕하세요 여러분. 오늘은 8월 2일 일요일이고요. 지금 시간은 파리 기준 오후 5시 23분입니다. 오늘 저는 아침에 이제 강아지 산책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 갔다 와서 한번 이 프랑스 생활에 대한 Q&A를, 그러니까 왜냐면 저도 지금 온 지 거의 3년 돼가는데 오기 전에는 모르던 게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오실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한번 영상을 오늘 한국어로 찍어보는데요. 총 8개 질문을 제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쫙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첫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딱 써서 보여드릴게요.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방금 이제 보신 것처럼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냐. 왜냐면 저는 처음에 파리로 와서, 아니 프랑스로 와서 파리에 한두 달 정도 있다가 오를레앙에 갔다가 그 다음에 라로셸에 갔다가 다시 파리로 돌아온 케이스인데 각 지방마다 생활비가 참 다르더라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파리 왔을 때는 그때 이제 같이 살던 친구 잠깐 얹혀 살았던 거여서 월세는 들었고, 그래서 그 첫 한 달은 뺄게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갔던 오를레앙은 제 기억에 월세는 380유로 냈던 것 같습니다. 그때 운 좋게 크루즈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크루즈 월세 380유로 정도 냈고, 그리고 이제 생활비 뭐 식비 이런 걸로는 처음에는 이제 감각이 없다 보니까 이 유로가 원화로 환산했을 때 얼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딜 가면 싸다 이런 게 없어서 저는 항상 그 르클레라는 마트에 갔었는데 한 달에는 한 식비로 200유로에서 300유로 정도 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총 한 680유로 정도 냈고, 그 다음에 라로쉐를 갔을 때는 이제 대학원 1학년이다 보니까 집을 그래도 크루즈보다는 조금 더 좋은 데를 가고 싶다 해서 그 욱스코라고 불리는 그 학생 레지던스에 살았는데 당시 월세가 670유로였습니다. 670유로 플러스 저기 전기세가 그때 70유로였으니까 740유로였죠. 740유로 내고 그때 이제 막 친구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식비로 그때도 한 300유로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술값 하면은 뭐 한 500유로 정도 썼던 것 같고, 그리고 이제 파리로 넘어와서 제가 파리에서 바로 집을 찾은, 파리로 바로 넘어온 게 아니고 한국에서 인턴을 3개월 하고 다시 돌아왔거든요. 그래서 파리에서는 저는 몽파르나스 근처에 있는 플레장스라는 그 아파트에 살았는데, 플레장스 아파트 영상 이렇게 다음에 넣어드릴게요 바로. 그때 찍어놓은 게 좀 있어가지고. 근데 그 집은 되게 좋았어요. 그 파리에서도 운 좋게 엄청 빠르게 찾았고 월세가 당시 1260유로에 플러스 전기세 한 그때로 70유로 냈던 것 같은데, 네. 그래서 그럼 1330유로였죠 한 달에. 그 정도가 이제 고정비로 들어갔고 식비는 조금 더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때 이제 한 산 게 2년 정도 되니까 리들이나 알디에 가면 싸다 해서 리들에 가서 야채 같은 걸 많이 샀고, 고기 같은 경우에는 그 중국 마트라고 탕프레 있거든요. 탕프레 가시면 고기가 참 쌉니다. 특히 삼겹살이 엄청 싸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삼겹살을 자주 사 먹었고요. 그래서 식비가 그때 한 200유로 정도로 줄었던 것 같아요. 250유로. 그리고 그 아파트 밑에 5유로짜리 케밥이 있어서 그거를 상당히 많이 먹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살고 있는 곳이 그 파리 살짝 외곽에 있는 루이 말메종이라는 곳에 전 살고 있는데, 여기는 아파트 면적이 39제곱미터고 월세가 1160유로 플러스 전기세 60유로, 그럼 1220유로 플러스 인터넷이 또 별도여가지고 인터넷 한 20유로 해서 그러면 1240유로죠. 그게 이제 고정비로 들어가고 있고, 여기서는 저는 이제 장을 세 군데에서 보는데 급하다 약간 뭐 아니면 집에 있는데 맥주가 마시고 싶다 그러면 카르프 시티에 가서 버드와이저를 전 자주 마시고 그게 한 병에 한 2유로 정도 해요. 2.5유로 한 캔에. 그래서 그거 사 마시고 그다음 장 볼 때는 오션 가거나 아니면 제가 이제 가는 헬스장 주변에 리들이 있는데 헬스장 끝나고 리들 가서 장을 봐오고 합니다. 그래서 식비로 들어가는 게 한 250유로 플러스 이제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강아지 사료 한 달에 90유로, 총 340유로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맥주를 좋아하는데 맥주 값은 신기하게 파리가 더 싸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라로쉐를 살 때는 맥주를 8유로 언더로는 찾기 힘들었거든요. 근데 파리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샤틀레에 가시면
해피아워 뭐 5시부터 자정까지 이렇게 하는데 맥주 5유로, 6유로, 정말 싼 데는 3유로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제가 그 싼 맥주집 찾을 때 쓰는 앱은 미스터 굿비어라고 있습니다. 이제 그 여기 밑에 써드릴게요. 미스터 굿비어. 그거 다운 받으시면 이제 본인 위치 설정하시면 그 맥주집이 쫙 떠요. 거기에 맵으로. 그럼 그 중에 제일 싼 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. 저희 맥주가 다 거기서 오기 때문에 싼 데 가시면 됩니다.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불어를 못해도 살 수 있냐? 인데 제가 3년 전에 왔을 때는 불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.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첫날에 이제 도착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파리 왔으니까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. 빵을 먹으러 갔죠. 딱 앞에 있는 그 불랑제리에. 근데 빵 하나 주세요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어로 이제 아주머니한테 빵 하나 달라라고 하니까 또 어떻게 이제 알아들으시고 딱 이렇게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결론은 불어를 아예 못하는 채로 왔던 저도 지금까지 살아남았다. 물론 이제 살아가면서 불어 실력이 많이 이제 좋아지긴 했지만 못해도 살 수는 있습니다. 하지만 불어를 못했던 과거의 저와 지금 어느 정도 하는 저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동네 사람을 만나도 불어를 할 수 있으면 뭔가 얘기를 하게 되고 더 친해지게 되고,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 강아지 산책하면서 항상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보를 많이 주시더라고요. 처음에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. 근데 그런 게 다 이제 불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좋아졌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불어를 못해서 이제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세요, 솔직히. 왜냐면 뭐 저희가 사람과 얘기할 일은 많이 없잖아요. 뭐 가게를 가도 무인 계산기가 있고, 맥도날드나 버거킹을 가도 키오스크가 있고. 근데 가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살 수는 있지만, 이제 불어를 못했을 때 오는 가장 불편한 점은 구직 활동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석사를 끝내고 구직을 하고 있는데 불어가 이렇게 막 엄청 잘 되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구직이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요새 이제 불어 공부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, 그래서 불어를 준비해서 오시면 참 좋고, 하지만 불어를 못해도 생존할 수는 있다. 네, 어차피 뭐 생존에 필요한 거는 이 어느 정도의 그 비용과 이제 본인이 이제 스트레스를 얼마나 잘 견디냐, 그거에 따라 달라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네, 불어는 못하셔도 살 수는 있습니다. 세 번째 질문은 파리 사람들 진짜 불친절하냐? 저도 프랑스로 오기 전에 파리 사람들이 그렇게 차갑고 시니컬하다, 그리고 영어를 쓰면 상당히 기분 나빠한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지레 겁을 먹었는데, 살아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는 파리에서는 한 번도 못 만났고요. 제가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지만, 근데 이제 대놓고 막 이렇게 불쾌한 이 감정을 주는 분들은 한 번도 안 만났어요, 저는. 근데 이제 어디서 만났냐면 라로젤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봤던 것 같은데, 이제 그래서 이 파리 사람들은 불친절하지 않다, 상당히 친절하시고,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3년 살았지만 프랑스에 모르는 게 있잖아요. 아니면은 방향을 가야 되는, 특히 버스가 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거든요, 이놈들이. 그러면은 이게 오는지 안 오는지, 특히 다른데 이제 제가 안 사는 곳에 가면 물어봐야 돼서 여쭤보는데, 여쭤볼 때마다 상당히 친절하게 다들 대답해 주시고, 그리고 영어를 쓴다고 해서 싫어하는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있었던 일화는, 제가 한번 케밥을 먹으러 들어왔는데, 프랑스 와보시면 케밥집 가면은 그 이슬람 무슬림 분들이 많이 대다수 일을 하세요, 거기서. 근데 그때 딱 한 번 이제 걔네가 영어 쓰지 말라고, 여기 프랑스다 라고 했던 거 외에는 영어 쓰면은 외국인이구나, 뭐 전 딱 봐도 외국인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잘 해주시는 것도 있고, 그리고 오히려 이제 먼저 물어봐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. 이제 또 강아지 산책 얘기가 나오는데, 강아지를 산책하면 이제 사람들 만나잖아요. 그분들이 막 불어로 말씀을 하세요.
저도 이제 보통 다 이해는 하지만 간혹가다 이해를 못하면 여쭤보거든요. 다시 한번 말해달라. 그럼 그분들이 먼저 영어로 말해줄까?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친절합니다. 불친절하지 않아요. 근데 이제 뭐 본인께서 먼저 약간 이런 불친절하게 액션을 취하시거나 아니면은 프랑스의 그 에티켓에 어긋나는 행동하면은 불친절하겠죠. 근데 그거는 파리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리액션이 그렇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이게 개인적 생각이에요. 네 번째 질문은 프랑스 행정은 진짜 지옥인가? 프랑스 행정은 지옥이라기보다는 답답합니다. 이제 저는 성격이 좀 급한데, 그리고 저는 이제 계획을 세워놓으면 그 계획대로 돼야 돼요. 뭔가가. 근데 행정만큼은 내려놨습니다. 그냥 엄청 느리고, 근데 느리다고 해서 나쁘진 않아요. 또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딱 알아가지고 딱 해주더라고요. 그런 거 보면 이제 마음 놓고 언젠간 되겠지. 그리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학생 비자로 있는데, 제 학생 비자가 중간에 살짝 꼬였었거든요. 인턴을 하고 있는데 그 인턴십 중간에 비자가 끝나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학교에 연락을 했죠.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비자가 빨리 끝난다.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 라고 해서 이제 학교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서포트를 해줬습니다. 그 학교에서 프레펙처에 연락을 해서 제 상황을 설명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프레펙처에서 그러면 다음 주까지 주겠다라고 했는데 안 나온 거예요, 비자가. 그래갖고 와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, 이제 정말 감사하게 저의 인턴십 그 디렉터가 수빈 그럼 내가 너 학교에 연락을 좀 해줄까? 이래가지고 해달라 했죠.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제 디렉터가 학교에 메일을 보내면서 제 디렉터, 저의 그 슈퍼바이저, 그 다음에 저희 HR 매니저까지 다 CC를 해서 쭉 보낸 거예요, 이메일을. 그렇게 하니까 한 이틀 뒤인가? 나온 거예요, 체류증이. 그래서 보면서 프랑스는 내가 푸시를 하지 않으면 해주지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고,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에 계신 분 중에 주변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앉고 도움을 이제 요청하시죠. 하셔야 합니다. 그렇게 안 하면 이건 언제 나올지 몰라요. 그런 건. 그렇기 때문에 예. 지옥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느리다.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오시기 전에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오시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제 프랑스에서 집 구하는 이제 5번 집 구하기가 힘드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의 개인적인 이제 경험은 집 구하는 건 힘들진 않습니다. 다만 프랑스 친구들과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프랑스의 집을 구할 때 필요한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첫 번째는 월세를 낼 그 지불 능력이고, 두 번째는 보증인, 세 번째가 이제 주택보험인데, 이제 뭐 예산이나 주택보험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절이 가능한데, 보증인 같은 경우가 프랑스에서는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보증인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언급하는 게 비자리랑 그 가롱미인데, 이제 비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랑스 국가에서 해주는 국가 보증이다 보니까 보증액이 좀 작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아무리 많으시더라도 비자리 이제 그 보증액이 작기 때문에 좋은 집을 가시기가 힘들어요. 그리고 특히 그 좋은 집을 임대해 놓는 사람들은 비자리보다는 가장 선호하는 건 프랑스인 보증인, 그 다음에 이제 가롱미, 그 다음에 비자리인데, 그래서 가흥미를 하시는 건 전 추천드립니다. 프랑스 보증인 계시면 뭐 이제 고민하실 필요도 없겠죠. 근데 가흥미 같은 경우에는 할 때 처음에 물어봐요, 걔네가. 누가 너의 보증을 서주냐 하면 이제 그때는 한국 부모님 이제 쓰시면 됩니다. 한국 부모님 이름 쓰시고 뭐 번호 뭐 따다다 쓰고, 그리고 마지막에 이 부모님 월급 증명, 뭐 소득 증명 그런 거 보내시면 걔네가 보통 허가를 해줍니다.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사용했어요. 계속. 크루즈 같은 경우는 저 혼자 찾았고, 두 번째 라로셸은 스투다파트라는 곳에서 이제 학교랑 연계해서 찾았고, 이때는 이제 스투다파트 보험을 껴가지고 뭐 따로 크게 필요한 건 없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파리 집을 찾을 때 부동산에 제가 연락을 해서 말을 했죠. 나는 파리에 집을 찾고 있고, 뭐 내가 선호하는 구는 뭐 14구, 15구, 17구 이렇게 하고 내 예산은 얼마? 난 이런 거 찾는다 라고 메일을 보내니까 바로 다음날 답이 오더라고요. 너가 찾는 그런 옵션은
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는데 비용을 조금 더 쓸 생각이 있냐라고 해서 나는 그러면 어느까지는 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, 그랬더니 바로 이제 그 몽파르나스 집을 추천을 해줘서 몽파르나스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. 당시에도 가랑비 썼었고요. 주택보험은 제가 추천하는 건 알리안스의 루코가 비용이 저렴하고 커버리지가 이제 그 넓기 때문에 그거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제 집 구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.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슈퍼바이저님이 해주셨던 말인데, 집 구하는 거는 이 본인 예산만 딱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다. 뭐 예산이 크든 작든, 왜냐면 그 안에서 물건은 다 있거든요. 이제 엄청 저렴한 예산을 가지고 내가 이 정말 좋은 집 파리 중간에 살겠다라고 하면은 그건 현실성이 없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제 예산에 타협을 해서 이제 파리 약간 뭐 몽파르나스면은 파리 중간과는 좀 떨어져 있잖아요. 그래서 그쪽으로 나왔던 거고, 지금 이 집도 저의 예산을 가지고 그럼 나는 뭐 약간 그 타협을 하는 거죠. 제 예산과 나는 이걸 하겠다라고 해서 하시면 크게 어렵진 않으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6번, 프랑스에서 강아지 키우는 건 어떠냐? 프랑스에서 강아지 키우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. 정말로 이 프랑스가 상당히 강아지 친화적인 것 같아요. 강아지를 키우고 난 뒤부터 불어 실력이 훨씬 더 많이 늘었던 것 같고, 왜냐면 강아지 없이 그냥 걸어다니면 동네 사람들이랑 얘기할 그 거리가 없는데,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항상 만나는 강아지들이 있거든요. 또 산책 시간이 보통 정해져 있다 보니까, 그러면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안녕하세요 얘기하고, 두 번 만나면 뭐 너 이름은 뭐야, 뭐 세 번 만났을 때는 너 여기서 뭐해, 막 그런 걸 얘기하게 되니까 동네 분들과 친해지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 같고, 그리고 이 강아지를 키우게 되니까 생활에 약간 균형이 잡히는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제가 옛날에는 강아지 없을 때는 친구들이 뭐 수빈 맥주 한잔 하자 하면은 무조건 갔거든요. 가서 맥주 마시고 막 놀고 했는데, 강아지가 있다 보니까 맥주보다는 집에 와서 강아지 케어해야지, 뭐 울피 산책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이 약간 생활의 루틴이 생기고, 그리고 뭐 약간 강아지가 있으니까 그냥 행복합니다, 삶이.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실 수 있다면, 키우고 싶으시다면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생각보다 그 초기 비용이 좀 들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크게 들어가는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 강력 추천. 그리고 만약에 강아지 키우시게 되면 꼭 저에게 연락을 주세요. 같이 산책하러 가시죠. 저희 울피도 이제 친구가 생기고, 이제 여러분들 강아지에게도 한 명의 이제 강아지 친구가 생기는 거니까 연락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이제 7번째 질문은 제일 그리운 한국 것은? 제가 제일 그리운 건 순댓국입니다. 제가 순댓국을 참 좋아하거든요. 항상 이제 한국에 가면 처음으로 가는 데가 순댓국집인데, 이제 파리에 있어도 순댓국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또 그렇게까지 음식 먹으려고 찾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, 제가 음식 기다리는 거 싫어해요. 줄 서서 기다리는 거. 그래서 뭐 관광지를 가도 줄 서야 되면 전 안 먹거든요. 그냥 안 먹고 딴 거 먹자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, 굳이 순댓국 먹으러 이 루이말메종에서 15구까지 간다, 아니면 뭐 순댓국집이 있는 그 파리 어느 동네까지 간다라는 거는 이제 조금 이 효율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안 가고 있어서 순댓국이 제일 그립습니다. 그리고 한국에서 순댓국 제일 맛집을 꼽으라면 저는 그 농민 배감순대 강남역에 있잖아요. 진짜 맛있더라고요. 한국 갔을 때 그때는 딱 한 번 이제 줄 서서 먹었었는데, 11시 오픈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거기가. 10시 한 50분쯤 갔거든요 거길. 근데 줄을 쫙 서 있더라고요. 그걸 기다리고 먹었죠. 정말 맛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 계시다면 농민 배감순대 강력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마지막인데, 3년을 살아보니까 계속 살고 싶냐 아니면 돌아가고 싶냐, 이거는 정말 저의 직업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 여기서 금융을 전공을 하고, 제가 노리고 있는 취업은 부동산 M&A랑 아니면은 그 애널리스트 있잖아요, 시장 애널리스트. 그런 걸 좀 노리고 있는데, 프랑스가 생각보다 이 리츠 산업이 생각보다 잘 돼 있더라고요. 그리고 규모도 크고, 그리고 파리라는 특성상 오피스 그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흥미로워요. 그냥 일반적인 뭐 금융권 오피스만 있는 게 아니고, 라데팡스는 금융권이고,
파리 시내로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오래된 건물이 있지만 그 안에 보면 산업군이 되게 다양하거든요. 뭐 메디컬도 있고, 뭐 레스토랑도 있고, 그다음에 레지던스도 있고, 그리고 또 패션 기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파리라는 이 시장이 너무 흥미롭기 때문에 만약에 파리에서 정말 그 괜찮은 부동산 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어, 계속 살고 싶습니다. 하지만 그런 게 좀 녹록치가 않으면 한국이나 아니면 제가 또 과거부터 일본을 참 가고 싶었거든요. 일본도 이 부동산 리츠 규모가 상당히 큰 나라이기 때문에 어, 뭐 취업만 되면 살죠. 근데 취업 안 되면 돌아갈 겁니다. 굳이 뭐 남아가지고 계속 돈 쓰면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, 저도 벌어야죠. 많이 벌고 싶습니다. 어쨌든 이제 이렇게 오늘 8개의 질문을 제가 좀 이렇게 막 두서없이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을 것 같고 어, 다음에는 또 다른 8개 질문을 준비해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